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 좋게 봤습니다. 안 좋게. 안 좋게. 짜증나는 시장이었나요? 짜증도 났고요. 그 시장이 대할 때 기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미국 안 좋아요. 네. 약물고 출근했어요. 빠지더라도 생각보다 괜찮네? 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오늘같이 우리 출근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트럼프가 멕시코랑 캐나다에 자동차 관세 한 달 연장시켰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눌렀었던 악재, 관세 관련해서는 지난주 주말에는 너무나도 완전 강대강으로 할 것 같다가 조금은 유화정에 나오고, 그러니까는 나쁘지 않아 보였죠. 그게 우리가 장 시작 직전에 결정된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우리 시장에 오롯이 반영되지 않을까. 특히 자동차라든지 2차든지 이쪽은 그것 때문에 미리 많이 빠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출근을 해서 장을 열어서 10분 좋았어요. 10분. 네. 10분에서 15분 정도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상한 겁니다, 장이. 사실 아침에도 뭘 사고 싶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개별 종목들의 자리가 잡혀졌다라든지 그런 거는 높은 건 이렇게 높고요. 빠져있는 건 머리도 들지 않았고요. 딱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지, 좀 좋아지면 해야지, 뭐 이런 마인드였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분들이. 그랬는데, 어라?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적당한데, 나머지 것들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봐왔던 거대로 아니게.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사님이랑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요,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오늘 코스닥만 빠졌어요. 글로벌 증시에서. 네. 그렇죠. 홍콩 지금 3.5% 오르나요, 지금? 홍콩 H? 3.14% 네. 오르네요. 홍콩 H 볼까요? 지금 너무 멋있어요, 홍콩 H. 네. 이게 주식이죠. 항생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네. 왜 코스닥만 팔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결론적으로 수급 봤을 때 코스닥은 2,100억 외인이 매도했고요. 기관도 2,100억 매도를 했어요. 거래선 쌍끌이 매수고요. 이게 참 요게 어떨 때 생각나냐면 작년에 밸류업 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드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입니다. 종목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국장에서 일어나는 가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조금 무식하게 해서 그래요. 이거 다 팔고 오늘 약간 섹터만 이제 얘기할게요. 오늘 우리가 1, 2월 달에 좋다고 했었던 유리기판 좀 이따 말씀드려요. 유리기판, 로봇, 온디바이스 AI, 이거 다 부러졌죠. 네. 종목들 보시면 대부분 기관들이 많이 팔았어요. 종목들 보시면. 연기금 수급도 껴있을 거고. 그들이 지금까지 담아왔던 포트를 조정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1.6% 정도 빠졌는데 알테오전이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오늘 알테오젠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다 같이 밀렸다고 좀 아쉬운 생각을 해야 부분이죠. 될까요? 근데 네. 이게 알테오젠이 특허 분쟁 관련한 이슈가 또 있었죠. 근데 그것이 보시는 분들의 각도에 따라서 이게 새로운 거다 아니다부터 해서 그거에 대한 논란은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할 능력도 안 되고요. 어찌됐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와 대부분의 채널에서 텔레그램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이건 예전 이슈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다는 부분도 제가 추가적으로 봤어요. 그러면은 이런 시장에서는 감아 올려야 되는 거죠. 못 감아 올렸잖아요. 네.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그냥 한번 맘먹으면 프로그램이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국채금리가 요만큼 올랐죠. 네. 4.1에서 4.2로. 그러니까 지금 레벨은 4.5에서 항상 밑에 부분인데 베센트 장관도 떨어뜨려 하고 있고 트럼프도 당연한 거고요. 국채금리가 떨어질 때 괜찮을 것 같은데 바이오를 꼭 이런 이슈가 있고 그러니 알테오전을 팔았다라기보다는 코스닥 전체를 같이 팔았다 제가 보기엔. 근데 팔았는데 다른 것들이 할게 보이는 거예요, 산업재들이.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아탔다. 조금 안타까워요. 이게 이럴 때 장은 괜찮아 보이는데 내가 힘들거든요. 똑같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 분들 오늘 재미없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오늘은 재미없는 날이 맞습니다. 오늘은 짜증이 나는 날도 맞고요. 이게 전 글로벌 빠지면은 괜찮아요. 네.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 어떤 트리거 때문에, 어떤 이슈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우리만의 개별 이슈에서 이게 뭔가 그 개별 종목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이게 개별 종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 종목이 뭔 잘못했어? 오늘 보시면은
적당한 성장과 적당한 실적이 있는 애들이 다 부러졌어요, 오늘. 그죠, 여러분들? 네. 다 부러졌어요. 이 그냥 어떻게 보면 차트 그래 부러진 거 보면 사망 선고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더 빠질 것 같고 손절이 부르고 이런 식의 약간은 좀 재미가 없고 조금 근데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작년에는 자주 있었죠. 그 네. 은행주 사느라고 밸류업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따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일시적인 이벤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도 또 이럴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내일, 때문에 예. 그러면은 뭐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올해 상반기에 강했던 뭐 로봇이라던가 뭐 온디바이스 AI, 뭐 제약바이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좀 기관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간 종목군들이 다시 뭐 내일부터는 포트가 채워질 가능성들이 또 당장 있다, 이렇게 내일은 봐야 아닐 것 될까요? 같고요. 당장은 하루에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는데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좀 정상화된 시간은 필요해요. 기술적으로 한번 부러졌을 때 바로 양봉 세우는 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숨고르기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와중에 종목들이 힘이 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요즘 시장 보시면은 오늘 이거 볼까요? 포스코홀딩스 이 무거운 놈이 오늘 장중에 8%가 9% 갔었죠. 이래요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는 맞으면은 세게 쏴요. 그렇죠? 우리 언제 쳐다봤습니까? 철강주들 현대제철이요. 정말로 오랜만에 현대제철 봤어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지만 거의 10%까지 이 무거웠던 산업재 섹터에서 종목이 이런 식으로 물론 내용은 있을 텐데 내용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엇박차를 탈 확률이 높다. 높아요. 또 이제 그거 팔고 이거 사면 어제 비슷한 느낌으로 들었던 섹터는 화학이었어요. 어제 화학은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 롯데케미칼 흑자전환 보고서가 나왔죠. 네. 2025년 3년 적자였습니다. 롯데케미칼은 PBR이 0.18배, 0.2배 언더도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싼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화학 섹터 올라가려면 중국이 좋아지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개별 종목이 좋아지거나. 근데 지금 유가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해요.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건드려 준 거죠. 시장은 지금 다들 종목을 찾으려고 눈치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드리는 뭐가 보고서가 됐던 트럼프가 입이 됐던 뭐가 됐던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하느냐? 선수들만 하는 겁니다. 괜히 내가 낚시하듯이 빠져있는 종목을 던져놓고 싶지는 않고 네. 그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게 붙는 거 내가 같이 붙어서 몇 프로 뛰게 하겠다. 몇 프로 매매하고 나오겠다. 지금 시장이 다 결이죠, 이게 딱. 그렇죠? 그러니까는 종목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도 오면서도 좀 몇 분이랑 통화를 하고 왔는데 좀 주식 좀 한다는 분들이라 종목이 안 보인대. 근데 매매할 건 내일 있대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일 가보면 안 돼요. 맞잖아요, 지금. 지금 시장 딱 그렇지 않나요? 센 거 붙는 거예요, 센 거. 그리고 이런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는 수급도 그렇고 호가도 아주 꽉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헤비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 중소형주 시총 2천원짜리, 3천원짜리 우리만 좋아하지 그것들은 진짜 돈 많으신 분들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쳐다도 안 보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침에 얘기한 거랑 아침에 제가 좀 써놨거든요. 한 12시까지 써놨다가 말을 좀 바꿨어요. 제 마음속에서. 시장이 성장의 기울기가 성장해서 퀄리티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퀄리티를 하면 실적이 있으면서 좀 단단한 놈들이죠. 네. 단단한 종목들. 그게 퀄리티 주식이라 얘기를 합니다. 가장 실적이 좋아지면서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이걸 딱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거를? 공매도를 대비하는 것 같다. 3월 31일 날. 그렇죠. 근데 또 장이 일하면은 또 그렇게 보여요. 근데 조선주 갈 때 또 공매도 대비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 뭡니까? 다른 거예요. 그 오늘 움직인 섹터 봤을 때, 근데 오늘 우주 움직였잖아요. 네. 봤을 때는 그러면은 성장이 아니, 얘는 성장의 끝판왕인데, 뭘까요? 쉬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뭐냐면, 올라 있는 것들, 들이다 팬 거고, 올해 좋았던 것들, 팬 거고, 밑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퀄리티 있는 주식을 하자라고 하기에는 장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거룩하고 멋있게 음. 성장해서 퀄리티로 넘으면 그리고 말하고 싶죠. 그 많이 그게 얘기하잖아요. 좀 네. 거룩하신 분들은.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퀄리티만 찾으면 퀄리티만 쫓아가죠. 2달 몰려요. 음. 맞지 않겠습니까? 몇 달 몰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참이 올라왔다. 내가 맞지 않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막상 퀄리티라고 하기에도 애매해요. 오늘 VR 밑에서 움직였죠. M83 그런 거. 뭐 움직였는데 뭐 그게 VFX든 뭐든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거 안 움직였던 것들이잖아요. 네. 결론은 뭐냐면 안 움직였던 것들은 조금 움직일 당위성은 있고 올랐던 것들은 그게 성장이 많았기 때문에 성장이 퀄리티를 넘어가는 중에서 말하기가 편한 거지. 사실은. 그죠? 또 밑에 있는 것들은 잘 움직여 또. 개별주들. 오늘 신규 상장주 움직이는 거 보세요. 네. 그건 또 뭐 움직였어요? 정치주들. 그럼 정치주 움직이는 장에 퀄리티가 있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말하기 어렵죠. 좋은 겁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말을 멋있게 하기 위해. 근데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죠? 네. 매매하기에는 그럼 결국에는 지금도 계속 당일 좀 매매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끌고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거룩하게 오늘 내 이거 오릅니다 할 때가 가끔 있어요. 네. 근데 요즘 그 얘기, 저는 화요일부터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안 보여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서두로 다시 돌아가서 플레이어들의 성격을 알 필요가 있는데 플레이어들은 그냥 그때만 한다 이거죠. 일단 지금은. 근데 장 어떻게 돼? 또 바뀝니다, 또. 내일 금요일이니까 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다음 주 되면 또 바뀔 수 있어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 가족분의 선택은 사실은 제가 화요일 날 했던 얘기랑 똑같을 거예요. 똑같은데 매매 관점에서는. 근데 지수 레벨로 봤을 때 똑같죠. 뭐 저 이따 지수 얘기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수 어떻게 보느냐? 지수 그냥 똑같습니다. 제 관점은 주식 해도 되는 지수대입니다. 맞아요. 뭐 2,600, 2,700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잠깐 보세요. 오늘 외국인이 1,300억 샀어요. 일자별로 볼까요? 겁나 오랜만에 샀습니다. 네. 뭐 기억도 안 나. 2월 19일 날 한번 사고 지금 하루 지금 이제 산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장을 땡기려고 한다면 삼전을 땡겨야 되잖아요. 오늘 거래소 외국인 많이 산 주식 포스코홀딩스, 카카오, 하이닉스, 항공우주예요. 굉장히 웃기지 않나요? 그러면 걔네들도 들어올 때 핀셋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핀셋으로. 그죠? 파는 거 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또 팔아요. 그죠? 뭔가 트럼프가 칩스법 폐지할 것 같으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그들이 보기에 매크로 아직 안 돌 것 같은 건가? 모르겠고. 그렇지만 그들은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를 팔았다. 두산 에너빌리티, SDI 뭡니까? 시총 상위적 상위단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결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 하이닉스 빼놓고 매수 상위 종목 보면은 포스코를 카카오를 이러지 않습니까? 외국인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샀다는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솔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좀 네. 지수를 올려주는 모양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 외국인들은 이래요. 기관 볼까요? 코덱스 레버리지, 로봇 액티브, LG 이노텍, 여기는 뭐 답 없고 여기는 결 없어요 여기는. 그죠? 그냥 그때 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전략이 안 짜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세한 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지금은 그냥 제가 보는 결로 정리는 위에 대한 경계, 그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세게 리밸런싱을 했다. 근데 리밸런싱을 세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원위치는 찾는다. 꼭 그 위치로 가는 게 아니다. 어제 화학주처럼 오늘 화학주 한 1, 2% 밀렸을 거예요. 네. 어제서는 또 오늘 아침에 사서 또 물렸어요. 그죠? 화학주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하나의 이벤트에 세게 반영한다. 우리 기억은 롯데케미칼 15%, 18% 오는 거 기억이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벤트에 반응을 한 거예요. 어제. 흑자 전환할 것 같다 하니까 2천억 흑자인가 아마 증권 레포터 저희 회사에서 나왔어요. 저희 회사에서. 네.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시장이 지금 되고 있는 중이다까지는 우리 가족분들께서 이해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할지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또
목이 메이네요. 네, 그죠. 시장이 울지 마세요. 네, 시장이 종잡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인데 그럼 그 안에서 그래도 좀 의미 있게 보셨던 주식이나 섹터 제가 있을까요? 이따 할 얘기를 이거 LG노텍을 보면서 제가 저는 항상 매매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찾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게 계속 되면은 그게 기법이 될 거예요. 근데 요즘 기법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그죠? LG노텍 9% 올랐어요. 와, 이 답답이. 사실 LG노텍은 제 몇 년 전에 막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애플 관련해서 매매를 할 만한 주식이었는데 그게 작년부터 바뀌었죠. 애플이 중국에서 점유율을 뺏기기도 했었고 기타 여러 가지 이슈들, 이익단도 줄어들기 시작을 했었고 그렇지만 겁나 싼 주식이었습니다. 네. 싼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뭐 다 아실 텐데 여기서요. 어디 있습니까? 보이세요, 가족분들? 다트에서 눌러보면 PER 밴드, PBR 밴드 합니다. 성장주에서 PER 밴드를 볼 때도 있고요. 근데 얘는요, 지금 PER 밴드가 여기서 연두색 있죠? 7배. 7배 수준에서 다 할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주식이에요. 차트를 볼 게 아니라 PL 밴드 봐야 돼요. 그죠? 7배 수준에서 얘는 항상 보세요. 반등이 한 번씩 나왔던 주식이죠. 네. PBR은 얼마였지? 0.67배예요. 그러니까 겁나 싸요. 싼데 실적이 업사이드가 좀 줄어드는 거지. 100억, 150억, 180억을 벌어야 되는데 200억, 200억, 160억, 200억 버는 거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이런 거를 저평가된 주식을 어떻게 할 때는 PBR 밴드 하단 다 할 때 사야 되는 이런 거죠. 그때 해놨으면은 좋았죠. 그러다가 한 번에 안 움직여요. 이런 것들은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네. 언제 움직이냐면 오늘 증권사 보고 나왔어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관측. 그죠? 그러니까 뭐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는 거죠. 네. 예측치보다. 벌써 우리가 4분기 얘기할 때 난리도 아니었는데 벌써 1분기에 반응을 하는 시점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시점 우리가 그러잖아요. 3월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요. 1, 2, 3이 1분기인데 벌써부터 관측이 나와요. 근데 이럴 때가 제일 세게 움직입니다. 그럴 것 같을 때 이런 거죠. 원래 저평가했던 종목이 1분기에 좋아지고 같은 거가 나왔을 때 세게 움직인 거죠. 근데 여기서 추가로 갈 거면 좀 1분은 더 갈 수 있긴 하겠지만 추가로 20만 원 뚫고 25만 원 갈 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체 업황이 좋아져야 돼요. 애플이 살아나든지. 그러면은 이 종목의 업사이드는 단기적으로 20만 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1분기는 좋아 보이나 전체가 어떻게 되긴 애매모. 이렇게 주식 예측을 하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일종의 좀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도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어찌됐든 다행인 거고 바닥권에서. 그리고 아까 포스코홀딩스 뭐 현대제철 말씀드렸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량 감축을 하겠다. 이건 굉장히 호재죠. 철강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산업 구조의 구조조정 촉진, 생산량 감축을 위해 이렇게 써있는데 중국은 말이 이렇게 딱딱한가 모르겠어요. 직역한가 모르겠는데 네. 이거 호재 맞습니다. 호재 맞는데 이런 생산량 감축은 그래도 적당히 자주는 아니더라도 의례적으로 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전세 건설 경기라든지 중부장대 매크로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겠죠. 저도 그래서 이런 것들로 간 자금들 자체가 좀 안타깝다는 거죠. 뭐 내일 더 가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추세는 좀 더 갈 수가 있지만은 이것들이 막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조선주처럼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이런 식으로 조금은 중후당대 대형주에서 싼 종목들을 옮기기 위한 수급들이 움직였다. 이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저는 대화방이 많죠. 저희 사무실 대화방, 고객들이랑 대화방, 뭐 어디 네. 주식하는 대화방. 아침에 누구도 그러더라고요. 유리기판 깨졌냐고 지금. 로봇 넘어지고 유리기판 깨지고 네. 온 디바이스에 다 AI 다 날려버리고 오늘 난리도 아니었죠. 그죠?
그런데 주가 예. 변동성이 엄청나요, JNTC. 근데 오늘 보니까 기사가 하나 흘러나왔어요. 나왔는데 뭐 기사가 나와서 요거죠. 대면적 유리기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미국 두 개사 등 시작했다가 밝혔다. 뭐 뭐 일단 하고 있었으니까 실체가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랄까요? JNTC를 깨지는 거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기사가 나오고 진짜 정말로 텔레그램에 정말로 많은 채널에서 광광광광광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봉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이게 장중에 이게 보이시죠, 변동성. 변동성이 그다음 겁니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 10% 갔다가 고가가 14%고 종가가 4%예요. 네. 마이너스 10%에 손절 친 사람이 있을 거고 플러스 14%에 잡은 사람이 있을 거고 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열어봤을 때는 플러스 10%대 이상일 겁니다. 왜냐면 조금 늦게 보시는 편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매매 타점을 할 수 있을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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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만약 14%일 때 어떻게 잡아요, 아침에? 더 빠질 것 같은데. 그죠? 여튼 유리기판 섹터는 뭐 바로 끝날 것 같진 않은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변동성이 있었다. 뭐 정도는 말씀드려. 이걸 제가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변동성은 있었다. 변동성이 있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변동성 플레이를 하시는 분 또 붙겠죠, 또. 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좀 봅시다. 뭐라 그럴까 좀 실체가 있는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실체가 가장 큰 뭐였어요? 젠슨 회장님 만나가지고 팔았다. SK 최태원 회장이 팔고 왔다. 이거는 정말 실체거든요. 이건 대기업 그룹 오너가 직접.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 다시 이쪽 섹터 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은 수급 보시죠. 좀 세게 때려요, 여행기관이. 유리기판이 나빠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또 말씀드립니다. 포트 변경입니다. 큰일 난 줄 알아요. 대부분 분들은. 그거 아니고요. 근데 사실 그래요. 지금 뭐 당일 매번 좀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분위기가 맨날 바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매일매일 단타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시장에서도 그래도 좀 연속성을 가지는 뭐 섹터나 종목군들을 가져가야 될 텐데 그렇죠. 그 섹터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조금 더 지금 뭐 조정시라던가 그럴 때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조선방산이겠죠. 계속 조선 방산. 조선방산일 텐데 저는 여기서 띄워줄 용기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해볼 만한 쪽, 그러니까 계속 좋은 쪽은 너무 올라 있는 게 문제고요. 또 안 좋다는 쪽은 박박 기기 때문에 문제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이 안 세워지는 거래요. 언제 물어보는지 아세요, 저한테? 신고가 쓰면 연락이 와요. 그때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식 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제 이건 신고가 썼던데 무슨 일 있어? 뭡니까? 그때 쳐다보는 거.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밑에서는 안 쳐다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신고가를 쓰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라리 확률적으로 쓰고 난 다음에 보는 게 맞는 거지. 쓰기 직전, 변화하는 순간, 우리 그래, 신고가 돌파, 그거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의, 이런 개인적인 기법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이 섹터가 뭐 2번 연속 가겠다?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거 어렵다고 보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잘 맞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조금 그래요. 시장 성격 자체가. 그래서 근데, 네. 그걸 좀 찾고 싶은 거죠. 예. 근데 그게 진짜 뭐 할 만한 시장 그리고 이거는 별로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시장을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능력이기도 할 하고. 만한 시장이에요. 할 만한 시장. 지금은 장 크게 안 부러져요. 제가 또 말씀드린 화요일 날도 그랬고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한데 매매가 그날 끝내야 되는 시장인 거지 2박 3일로 가면 안 되는 시장인 거죠. 그것도 해볼 만한 시장은 맞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제일 좋아하는 게 또 말씀드리잖아요. 순환매 2박 3일, 3박 4일 이를 제일 좋아하신다고 적당히 눌리셔서 그저 한 달 전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이요, 엔터요 이렇게 눌리면 사세요. 눌리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은. 네. 지금 아니에요. 변동성이 커져요. 6% 7% 하루 두들겨 맞죠? 굉장히 아파요. 그렇잖아요. 또 올라있기 때문에 6% 맞으면은 밑에 있는 것들 4, 5% 맞아봤자 지가 빠져봤자 2차전 지지 못 버티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것들 맞죠? 못 버텨요. 불안해서. 2번 맞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레인보우처럼 돼요. 이거 어떻게 버텨요? 이거 어떻게 버텨요? 21선 깨고 5일선, 20선 모인 상태 여기서 많이 겁나 많이 들어갔을 텐데 사람들 기술적으로 그죠? 여기서 많이 들어가요. 차트 보시는 분들은 여기가 맥점이잖아요. 여기 모인 상태에서. 근데 이거 깨면은요 여기서 모았던 사람 다 손절인 거예요 지금. 그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거 차트를 보고 뭡니까? 테크니컬 플레이도 이해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내일 더 빠진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때 들어왔던 분들은 이때 손절 안 쳤으면 얼마입니까? 40만원에서 32만원에 20%예요. 20%. 물린 게. 그런데 사람 방송 보면 어때요? 레인보우 올해 많이 올랐죠. 화가 나 뚜껑 열리는 거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시청자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저는 그 매매하니까 알잖아요.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힘들어요. 그렇죠. 겁나 20% 맞은 거예요. 여기 절대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깨질 때 그 2, 3일 전에 깨질 때 들어가 못 들어가요. 여기 돌릴 때 들어가지. 그죠? 돌릴 때 들어가도 요거 맞은 거 10%예요. 여기서 들어갔어도 깨끗하게 해볼게요. 기본 차트를 바꿔서. 어제 돌릴 때 들어간 거 있죠? 네. 그거 오늘 이틀 맞으면 10% 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금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물리지 말자고. 위에 거 테크니컬로만 하자고.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위에 것들은 이렇게 깨졌을 땐 후달려도 못 한다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양이 있었던 내러티브성을 끌어올린 것들에 대한 거에 관한 건 얘기를 드리는 거. 맞잖아요. 실적이 있으면 여기서 더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실적이 없는 그냥 땡긴 것들은 못 사요. 못 산다니까는. 그렇잖아요. 지금 말하다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 일단. 네, 투자자분들의 마음에 또 10분 공감하는 네, 말씀을 또 해주시다 보니까 화가 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주에 좀 체크해야 될 만한 내용들 있을까요? 내일 또 금요일장이기는 해서 그러니까 뭐 금요일이라고 빠지고 이건 아닌데 뭔가 높았던 것들의 매매 플레이는 불안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건 맞는 거고 오늘 밤에 신규 실업수당 청문 건수 있고요. 20일 저기 기준금리 결정도 있을 것 같고 또 내일이 봤을 때 뭐가 있을까요? 고용 보고서 중요하죠. 그리고 그날 밤에 그러니까 8일로 넘어가는 밤에 새벽 2시 반에 파월이 또 얘기도 해요. 그러면 침체 관련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근데 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침체 관련 노이즈들도 아시다시피 ISM 서비스 잘 나왔잖아요. 그죠? 적당히 했었어요. 지금 그 얘기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보면은 빠질 때 S&P 글로벌 서비스 보고 무섭다. 참차라 그러고. 어제 적당히 53 나왔잖아. 잘 나왔는데 아무 말 없고. 맞잖아요. 결국 관세 플레이입니다. 관세 플레이. 근데 오늘 밤에 미국이 그렇게 뭐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빠지긴 하는데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관세 플레이어로서 하루 정도 시간을 벌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오늘 지금 그 새벽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네. 트럼프니까. 그런데 일단은 시장을 짓눌렀던 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주에 보면은 다음 주에도 뭐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 시장 참여자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수가 미리 빠졌다가 이미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은 미리 선조정을 받았다 하면은 이 정도면 다시 원위치 찾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지금 뭐 딱히 보이는 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를 오늘은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네, 내일부터 어떻게 종목을 찾을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LG누텍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기도 하고 네, 지금 시즌 얘기도 하고요. 지금부터 레포트 잘 보시면 됩니다. 뭐 보시면 되냐면요. 그냥 바로 그냥 힌트 알려드릴게요. 1분기 실적 증익되는 거 그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딱 지금 딱 다 똑같아요.
리포트 빨이 좋은 시장. 그렇죠. 아니, 리포트 빨이라기보다는 종목이 부재해요. 뭘 찾기가 부재하잖아요. 부재한데 리포트라는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얼마나 큰 툴이 됩니까? 근데 많이 오른 건 또 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바닥권에서 돌릴 때 오늘 LG노텍처럼 뭐처럼 조금은 적당히 쌓여있는 종목이 저평가되는 종목이 다음 분기에 대한 증액 기대감 제가 맨날 얘기하죠. 제일 싫어하는 거 감익, 주식시장에 제일 싫어하는 감익, 제일 좋아하는 거 증익, 쇼티지. 이거 댓글도 많이 다시더라고요. 뭔지 발음 안 좋다고. 증익, 이익이 증가하는 거. 그죠? 네. 그리고 쇼티지. 그죠? 쇼티지 뭔지 아시죠? 네. 진짜 댓글 맨날 달아요. 이런 얘기 하면은. 진짜요? 네, 무슨 얘기냐고. 가족분들, 우리 저 보셨던 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을 네.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제가. 근데 그 생각을 해볼게. 좀 빠졌던 섹터에서 조금 쌓아져 있는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쪽은 어딜까요? 반도체.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쪽 일부 그럴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준 이사님이 그저께인가 아침 방송 얘기해 주셨는데 CT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주가 겁나 높게 냈어요. 네. 근데 그거 하나도 반영 안 되잖아요. 매크로 레거시는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건 뭡니까? 트리거가 필요한 거죠, 또. 트리거가 어디서 뭘 보여줄지예요. 그죠, 여러분들? 막상 그것들을 우리는 잘 살펴보자. 저는 내일부터는 좀 열심히 장 부러지고 막 힘들 때는 저도 레포트 잘 안 봐요. 힘든데. 그렇죠. 그렇죠. 미국 4% 빠져 있는데 레포트 빨 안 봐도요. 세론이에요. 그러면. 근데 지금은 봐야 되는 시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산업 보고서. 산업 보고서 내에서 동일색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네. 있으면 거기서 하나 두 개가 1분기 증익이 있을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찾아요? 레포트 보면 나와요. 근데 기사 나오면 늦으니까는 그거 있잖아요. 좀 레포트 사이트 유료로 하세요. 이거 주식 한 달에 몇십만 원이긴 한데 그거 봐야 돼요. 그거 한번 잘하면은 10% 먹으면 100만 원 먹는데 천만 원 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까운 게 아니고 이게 무기예요, 무기.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요 방향만 오늘은 제시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